여러분은 지금 손에 쥔 지폐의 가치를 정말로 믿고 계신가요? 돈은 금속이나 종이보다 먼저 사람들의 믿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시장은 공포와 탐욕으로 뒤집힙니다. 오늘은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한 거품들의 출발점을 파헤칩니다. 우리는 역사 속 거품을 늘 한 문장으로 외우곤 합니다. 튤립 한 알이 집 한 채였고 모두가 미쳐 있었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미쳤다는 문장은 보통 누군가의 편집 결과입니다. 진짜 흥미는 그 편집이 작동한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거품은 단지 가격이 오른 사건이 아닙니다. 거품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동시에 믿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품의 핵심은 경제가 아니라 심리와 선전입니다. 이제 5개의 에피소드로 그 메커니즘을 해부하겠습니다. 첫째는 네덜란드 튤립 파동의 진실입니다. 둘째는 프랑스 미시시피 거품의 종이 돈 실험입니다. 셋째는 영국 남해 회사의 작전주와 유령 기업들입니다. 넷째는 로마를 좀먹은 초인플레이션의 자폭입니다. 마지막은 화폐의 본질인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튤립 파동은 인류 최초의 미친 투자로 자주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덜란드 전체가 꽃에 홀렸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누가 무엇을 샀는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문장은 튤립 한 알이 집 한 채 값입니다. 이 문장은 너무 강해서 다른 사실들을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가격표는 언제나 맥락 없이 혼자 떠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격표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추적해야 합니다. 튤립 거래의 핵심 참여자는 전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쪽은 상인과 장인 같은 도시 중간층입니다. 그들조차도 모든 사람이 매일 거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특정 시즌과 특정 품종에 집중되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전체가 광기라는 문장은 과장된 프레임입니다. 튤립 거래는 실제 꽃을 들고 다니는 장터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계약은 선물 거래처럼 증서가 오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증서가 돌면 가격은 더 빠르게 퍼지고 더 크게 출렁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이 아니라 이야기와 기대를 사고 팔게 됩니다. 이때부터 거품은 실물보다 서류에서 더 잘 자랍니다. 거품이 꺼졌을 때 모두가 파산했다는 전설도 강합니다. 하지만 연구는 파산 사례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손실은 존재했지만 국가 경제가 붕괴했다는 서사는 과장됩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기사와 소문을 타며 대표 장면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표 장면 만들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봐야 합니다. 튤립 파동은 이후에 도덕 이야기로 재가공되었습니다. 사치와 탐욕을 경고하려는 설교는 강한 상징을 필요로 합니다. 그 상징으로 꽃만큼 편한 소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교육용 우화처럼 더 자극적으로 편집됩니다. 이 편집이 400년 뒤 우리의 상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반전은 분명합니다. 튤립 파동은 경제 붕괴보다 기억의 조작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교훈이 분명한 이야기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로 숫자보다 서사가 먼저 퍼집니다. 사람들은 집 한 채라는 단위를 들으면 즉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단위는 사실 확인보다 분노와 흥분을 먼저 호출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복잡한 맥락보다 상징적인 숫자를 선호합니다. 상징이 강할수록 반박은 더 귀찮고 더 늦게 도착합니다. 거품의 역사에서 가장 비싼 것은 맥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꽃이 아니라 종이가 시장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만든 사람은 의외로 도박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시시피 거품이 시작됩니다. 튤립이 남긴 교훈은 가격이 아니라 프레임이었습니다. 이제는 프레임을 넘어 시스템 자체를 바꾼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금보다 편한 돈을 원했고 그 욕망이 실험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은 늘 악용의 입구가 되곤 합니다. 프랑스는 전쟁과 부채로 숨이 막히던 시기였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인물이 바로 존 로였습니다. 그는 수학과 심리를 동시에 다루는 말솜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이 돈이라는 위험한 해법을 꺼냅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하게 들립니다. 금과 은이 부족하니 신용으로 경제를 돌리자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신용이 아니라 그 신용을 믿게 만드는 연출입니다. 존 로는 경제정책을 쇼처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존 로는 신대륙의 불을 과장된 그림으로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한 땅일수록 더 쉽게 꿈을 얹습니다. 지도 위의 빈 공간은 상상력으로 금방 채워집니다. 그 상상력은 곧 주식과 지폐의 가격으로 번역됩니다. 거품은 사실이 아니라 확신이 유통될 때 커집니다. 종이돈은 경제를 빠르게 팽창시키는 엔진입니다. 엔진은 연료가 필요하고 그 연료는 대중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할 때는 종이가 금보다 더 유용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물 자산까지 종이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시스템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민감해집니다. 존 로의 시스템은 숫자만으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보이는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증거처럼 보이는 연출들이 등장합니다. 대중은 근거보다 장면을 더 빨리 신뢰합니다. 거품은 이렇게 증명이 아니라 연출로 먹고 자랍니다. 문제는 믿음이 단단한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의심 하나가 대량 환매를 부르고 시스템을 흔듭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출구로 달리면 종이는 종이로 돌아갑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속도로 붕괴합니다. 이 사건은 종이 돈이 아니라 신뢰 관리가 핵심임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반전은 경제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가 무너진 것은 종이의 존재가 아니라 신뢰의 관리 실패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이를 싫어하게 되었고 문화가 투자 성향을 바꿉니다. 한 번의 거품은 한 세대의 상식을 다시 씁니다. 사람들은 손실보다 배신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배신감은 제도에 대한 혐오로 변하고 투자 문화가 경직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더 오랫동안 실물 금속에 집착합니다. 이 문화적 선택은 장기 경쟁에서 비용이 되곤 합니다. 거품은 가격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믿음의 습관도 바꿉니다.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적이 없어도 전망만 팔면 된다는 전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명단에는 과학의 아이콘도 포함됩니다. 남의 회사 사건이 등장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종이가 무너졌고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종이가 아니라 주식회사라는 무대가 달아오릅니다. 대중은 이번에도 똑같은 주문을 외칩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남의 회사는 국가 부채를 처리한다는 명분을 가졌습니다. 명분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가격을 띄웁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의 실적은 공기처럼 희미했습니다. 그럼에도 군중은 전망 하나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물리 법칙을 계산했지만 군중 심리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겪은 손실은 숫자보다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분위기 속에서는 흔들린다는 상징입니다. 남의 회사가 판 것은 상품이 아니라 전망이었습니다. 전망은 검증이 어렵고 그래서 더 크게 부풀릴 수 있습니다. 대중은 검증 대신 주변 사람의 열기를 근거로 삼습니다. 이때부터 가격은 실적과 멀어지고 신호만 따라갑니다. 거품은 결국 실적이 아니라 군중의 확신으로 만들어집니다. 남의 회사의 성공 소문은 유령 회사를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사람들은 사업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상상력에 불을 붙이고 경계를 마비시킵니다. 그 결과 시장은 정보가 아니라 암시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사기꾼이 아니라 분위기가 주범이 됩니다. 거품의 마지막에는 늘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정보를 가진 소수는 정점에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대중은 그 움직임을 신호로 읽지 못한 채 더 늦게 들어옵니다. 손실은 가장 늦은 참여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거품은 단지 경제 사건이 아니라 분배 사건이 됩니다. 거품이 터지면 사회는 반드시 규제를 요구합니다. 영국은 이 충격을 제도화하며 시장의 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규제는 자유를 막는 벽이 아니라 신뢰를 유지하는 뼈대가 됩니다. 즉흥적 관기를 줄여 장기 자본을 키우는 장치가 됩니다. 거품의 잿더미에서 제도라는 새싹이 자라납니다. 여기서 반전은 뉴턴의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반전은 똑똑함이 거품의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거품의 핵심은 정보가 아니라 집단 심리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국가가 직접 그 압력을 만든 사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국이 외부 침략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국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내부 시스템의 균열입니다. 로마는 전쟁 비용을 감당하려다가 화폐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물가와 질서를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영국은 거품 뒤에 제도를 남겼습니다. 로마는 거품 뒤에 붕괴의 연쇄를 남겼습니다. 둘의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제 로마의 조폐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는 전쟁과 행정 비용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세금만으로는 모자라자 황제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돈의 양을 늘리되 은의 함량을 몰래 줄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은하지만 속은 점점 빈약해집니다. 이 선택은 당장엔 기적처럼 보입니다. 동전이 늘어나니 군대 급여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니고 금속의 질을 감지합니다. 돈이 의심받는 순간 거래의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화폐의 함량을 줄이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세금과 같습니다. 국가는 몰래 구매력을 빼앗고 그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합니다. 처음엔 눈치채기 어렵지만 누적되면 가격이 먼저 반응합니다. 상인들은 더 많은 동전을 요구하며 위험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도덕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은 단순히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은 불신이 퍼지는 속도만큼 급격히 튀어오릅니다. 사람들은 내일 더 비싸질 것을 예상하며 오늘 더 사재기합니다. 그 사재기가 다시 가격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됩니다. 거품은 시장이 아니라 일상의 식탁에서 먼저 체감됩니다. 상인이 은화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사회는 빠르게 거칠어집니다. 거래가 멈추면 세금이 거치지 않고 행정이 마비됩니다. 군대 급여가 흔들리면 병사들은 충성 대신 생존을 택합니다. 사람들은 다시 물물교환으로 돌아가며 경제는 후퇴합니다. 제국의 힘은 군대보다 먼저 신뢰에서 새어나갑니다. 인플레이션은 도시를 비우는 힘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세금과 가격을 피해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경제 압박은 사회 구조와 거주 형태까지 바꾸는 촉매가 됩니다. 국가가 통제할 인구와 생산이 줄어들며 쇠퇴는 가속됩니다. 로마의 멸망을 이해하려면 전쟁보다 장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여기서 반전은 야만족이 아닙니다. 로마를 먼저 흔든 것은 내부의 화폐 신뢰 붕괴였습니다. 제국은 외부 전쟁보다 내부 시스템 관리에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신뢰를 시스템화한 사람들로 이어집니다. 거품은 터지고 나면 늘 같은 질문만 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무엇을 믿게 할 것인가가 남습니다. 신뢰를 만들지 못하면 돈은 종이로, 제국은 폐허로 바뀝니다. 이제 화폐의 본질인 신뢰의 설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은 결국 사회적 약속입니다. 모두가 가치 있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화폐가 됩니다. 그래서 화폐는 금속이 아니라 공동체의 제도 위에 서 있습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비싼 자산입니다. 신뢰를 시스템으로 만든 집단은 부를 빨리 축적합니다. 반대로 신뢰를 흔든 집단은 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의 역사는 금광보다 제도 경쟁의 역사입니다. 그 경쟁을 가장 먼저 바꾼 도구가 장부와 숫자입니다. 장부는 단순하지만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통제하면 흐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거래하면 물리적 이동 없이도 불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편리함은 경제의 속도를 올리고 규모를 폭발시킵니다. 하지만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고의 파괴력도 커집니다. 신용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오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생산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거품을 키우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용의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규율입니다. 규율이 느슨해지면 신용은 레버리지로 변해 폭주합니다. 역사 속 버블들은 신용이 폭주한 순간의 표본입니다. 거품은 늘 정보의 전달 방식과 함께 커집니다. 소문은 빠를수록 검증보다 앞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남들도 한다는 신호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거품의 연료가 되기도 하고 경보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정보가 아니라 신뢰할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증거에 매우 취약합니다. 옆집 성공담은 통계보다 더 강한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포모는 시대를 가리지 않고 반복됩니다. 거품은 심리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하는 구조물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는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까지 4가지 사례를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튤립은 프레임이 사건을 키웠고 프랑스는 연출이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영국은 군중 심리가 전망을 팔았고 로마는 조폐가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공통점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돈은 숫자이기 전에 믿음이며 믿음은 관리되지 않으면 폭발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현재와 무관한지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자산은 늘 이번엔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차트보다 먼저 심리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거품을 피하는 첫걸음은 최신 뉴스가 아니라 오래된 기록입니다. 튤립 파동을 다시 떠올리면 핵심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사건을 교훈으로 소비했다는 점입니다. 그 소비는 미디어와 경고 담론이 촉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대표 프레임입니다. 신화는 사실보다 전달 비용이 낮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로 복잡한 세계를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맥락을 잃고 판단을 잃습니다. 경제 상식도 이런 신화의 형태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는 사실 암기가 아니라 신화 해체 작업입니다. 미시시피 거품을 다시 보면 종이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의 속도를 통제하지 못한 설계였습니다. 경제는 신뢰의 체온을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체온이 과열되면 시장은 스스로 폭주합니다. 존 론은 정책을 성과보다 증명쇼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숫자보다 장면을 보고 안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면은 위기를 늦출 뿐 근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스템의 신뢰는 결국 투명성과 규칙에서 나옵니다. 역사는 쇼가 아니라 규칙이 사회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남의 회사는 비밀과 전망으로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검증이 어려울수록 상상력은 더 크게 증식합니다. 그 상상력은 곧 가격이라는 형태로 측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다시 사람들의 확신을 강화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판단보다 군중의 판단을 더 빨리 믿습니다. 군중이 몰리면 내가 틀렸을 리 없다는 착각이 생깁니다. 이 착각은 손절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손실을 키웁니다. 그래서 거품은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으로 더 커집니다. 거품의 끝은 시장이 아니라 자존심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는 단기간의 해결을 위해 장기 신뢰를 버렸습니다. 이 선택은 국가가 국민에게 거는 가장 위험한 베팅입니다. 화폐는 국가의 약속인데 로마는 약속의 질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물가와 질서로 돌아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게으른 사람만 벌주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히 현금을 쥔 사람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조용히 증발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전한 화폐는 사회적 정의의 조건이 됩니다. 화폐를 지키는 일은 결국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5 이야기의 결론을 하나로 묻겠습니다. 부의 기원은 금속이 아니라
신뢰를 교환한 순간입니다. 거품은 신뢰가 과열될 때 생기고 붕괴는 신뢰가 꺼질 때 옵니다. 따라서 투자에서 가장 실용적인 공부는 신뢰의 구조를 읽는 일입니다. 거품은 늘 이번엔 다르다는 구호와 함께 찾아옵니다. 그 구호는 불안을 잠재우고 행동을 정당화하는 주문입니다. 하지만 숫자의 법칙은 주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품은 기대가 현실을 앞지르는 순간부터 이미 만들어집니다. 역사는 기대와 현실의 간격이 넓어질 때 경보를 울립니다. 첫째로 누가 이익을 보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둘째로 근거가 장면인지 데이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로 출구가 어디인지 상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내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17세기에도 21세기에도 유효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소문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의 기록입니다. 구조를 알면 공포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면 선택의 질이 올라갑니다. 선택의 질이 올라가면 손실의 확률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역사는 가장 실용적인 경제 교과서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주변 모두가 오른다고 환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 환호가 근거인지 분위기인지 구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역사는 바로 그 순간의 선택이 결과를 가른다고 말합니다. 탐욕은 부끄러운 감정이지만 인간에게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탐욕을 통제할 장치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시장은 탐욕을 제거하지 않고 규칙으로 길들이는 곳입니다. 규칙이 무너지면 시장은 가장 약한 사람부터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고 무너지는 데는 잠깐입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에서 가장 큰 자산은 평판이 됩니다. 국가도 개인도 신뢰를 잃으면 비용이 폭발합니다. 역사 속 부자들은 결국 신용을 최고의 가치로 다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통장 잔고보다 오래 남는 자산입니다. 돈은 숫자지만 숫자만으로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은 늘 이야기로 움직이고 숫자는 뒤늦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거품은 이야기의 과열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읽지 못하면 숫자만 보고도 흔들립니다. 모든 거품의 마지막에는 한 문장만 남습니다. 누군가 내 것을 더 비싸게 사줄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이 불분명하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정보가 들어오고 감정이 식습니다. 거품에서 살아남는 기술은 빠름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튤립에서 배울 것은 가격이 아니라 프레임입니다. 미시시피에서 배울 것은 종이가 아니라 신뢰 관리입니다. 남의 회사에서 배울 것은 전망이 아니라 군중 심리입니다. 로마에서 배울 것은 전쟁이 아니라 화폐의 도덕성입니다. 이 네 가지를 묶으면 투자보다 먼저 경제지능이 자랍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한 줄로 메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자산의 근거가 무엇인지 적어보는 것입니다. 근거가 장면이라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거가 구조라면 흔들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역사는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방패가 됩니다. 오늘의 여정은 거품의 화려함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거품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해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유를 알면 다음에는 장면이 아니라 구조를 보게 됩니다. 구조를 보면 공포와 탐욕에 덜 끌려가게 됩니다. 반전은 늘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전은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역사는 사실의 박물관이 아니라 해석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 편집했는지 봐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소비자가 아니라 분석자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거품을 넘어 국가가 실제로 파산하는 순간을 봅니다. 왕실의 금고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지 파헤칩니다. 사치가 취향이 아니라 정책이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청구서를 남기고 그 청구서는 대중이 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부의 본질은 금이 아니라 신뢰라는 사실입니다.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하루 일역사는 그 신뢰의 구조를 매일 한 편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믿고 계신가요? 그 이야기는 근거가 탄탄한지 한 번만 점검해 보셔도 좋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